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1.4%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죠. 7월 31일 날 관세 협상이 나오고 나서 고가가 나왔습니다. 대략 한 2%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73,000원 정도에서 지금 69,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올라갈 때 있죠. 올라갈 때 앞으로 좋아질 부분이 먼저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이격도가 생기겠죠. 기술적인 이격도도 생기지만 실제 좋아지는 내용보다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삼성전자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다른 종목군들도 모두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종목을 비교해서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이고 초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하이닉스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금 길게 봐야 돼요. 이건 23년도부터 7만원부터 여기 24년 6월달까지, 작년 6월이죠. 거의 한 24만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7만원부터. 그러면 이만큼 실적이 좋아졌느냐? 실적 개선이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보기 위해서 23년 초반부터 이렇게 7만원대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거의 한 100% 정도 상승한 게 23년도의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 23년도의 실적을 보잖아요.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가 100%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누가? 시장이. 그쵸?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주식시장에 대한 움직임 자체, 그렇죠? 모두 다 이런 구조 안에서 등락이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고가가 이제 다 나왔고 안 올라가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초입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테슬라부터 들어온 20조 원대의 계약. 자, 그러면 20조가 넘는 계약을 했는데 왜 주가가 빠지나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20조 원 정도의 매출이 그렇게 높은 매출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크고 삼성전자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0조라는 매출이 굉장히 높은 것은 맞죠.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게 파운드리 쪽으로 들어왔다. 파운드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TSMC가 거의 막 압살하고 있는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TSMC 말고는 사실상 파운드리 쪽으로 진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장비를 갖추고 있고 팹을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선단 공정 쪽으로 팹을 운영하고 있는 쪽은 TSMC를 제외하면 삼성전자 말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TSMC만 파운드리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TSMC라고 해서 계속해서 공장을 늘릴 수 있어요? 팹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지금도 TSMC에서 공장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미국에서부터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인텔을 떠안게 됐다. 인텔 파운드리 쪽을. 그러면 TSMC는 돈도 받지 않고 인텔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인텔은 결국에는 미국 기업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오히려 TSMC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삼성전자 점유율이 올라오는 것이 반가울 정도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으로 약간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TSMC를 지금 따라가지는 못한다. 근데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즉 테슬라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성과가 이제 조금씩 나올 텐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은 길어집니다. 이 구간 안에서 우리는 가격을 잡고 타점을 잡아가면서 매매를 하면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적이요. 그렇죠? 특히나 대형주의 실적이 빨리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4년 여기 7월 달에 고가가 형성되면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7월 달 고가 이후에 하락한 거 한 달 빼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달 정도의 기간을 보내서 신고가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때 구간은 실적이 안 좋았나요? 아니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하이닉스 실적 보고 갈게요. 24년 2분기 실적부터 보면 되겠죠? 보세요. 24년 3분기 실적 7조 원이죠.
분기로 돌려서 봅니다. 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예요. 2조 8천억, 5조 4천억, 7조 8조. 24년 12, 즉 4분기 실적은 25년 1분기에 결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실적이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10달 동안 횡보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100%가 올라간 구간 어떻게 됐나요? 여기 연간으로 봤을 때 23년도 7조 7천억 이렇게 나왔다고요. 실적이 안 좋아요. 근데 주가가 100% 올랐어. 왜 그래요? 이미 안 좋을 부분, 그쵸? 주가가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반영이 됐다는 거죠. 보세요. 24년도에 주가 꺾였어요. 이 주봉입니다. 하이닉스. 주가 꺾였는데 여기서는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근데 이 전에 보세요. 이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이거 14만 원까지 올라갔었을 때 이 14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이 구간은 어떤 부분이죠? 21년도의 고점이에요. 그러면서 쭉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적이 좋았고 여기서도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딱 한 22년 거의 한 3분기 이후 4분기부터 실적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23년도에는 그냥 풀로 적자를 봤습니다. 근데 주가는 먼저 빠졌고 좋았는데, 그쵸? 실적이 좋았는데 먼저 빠졌고 여기서도 실적이 좋았는데 이때는 수요 둔화가 있었죠.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갔으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 할수록 수요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업의 실적은 앞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실적은 좋게 표시가 될 수 있겠지만 과거에 발주가 됐었던 물량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3년도에는 어때요? 수주 없어. 그쵸?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앞으로 HBM 관련된 내용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오히려 실적이 좋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나쁠 때 사야 돼요. 근데 이미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이때부터는 실적이 좋아야 되죠. 하이닉스는 지금 한 사이클이 지나가고 새로운 사이클이 열리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해가 다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삼성전자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삼성 파운드리가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테슬라와의 관계가 있는 이런 상황들, 그렇죠?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초입 구간에 언제 매매를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지속적으로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자, 다른 거 한번 보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내용 한번 보시면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좀 길게 볼게요. 어떻습니까? 22년도에 신고가 딱 만들고 나서 쭉 올라요. 더 올라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거 한 방 있죠. 거의 한 2달, 3달 정도 되거든요. 한 30%씩 빠지는 구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부터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정작 실적이 좋아지고 폭발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건 24년 여기 중반 이후 그리고 25년도다. 무조건 성장에 기반해서 올라가는 첫 번째 구간을 공략하기 시작해야 된다. 근데 그게 명확하게 신고가 구간이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구간을 언제 만들 수 있나요? 이제 거의 임박해 있습니다. 지금 8월 달이죠. 24년 8월 달입니다. 52주 신고가 기준으로 딱 볼게요. 어때요? 이제 8월 16일, 일주일 정도 지나면 8월 16일 고가 8만 원 정도가 빠집니다. 집계에서 빠지는 거죠. 신고가를 만드는 구간이 이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쪽 구간,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여기 작년 7월 달부터 발생했었던 고가,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면서 발생했었던 미래가치에 대한 반영은 뭐예요? 성장성이 훼손됐다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HBM도 미끌려져, 파운드리도 수주 안 들어와,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는 계속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는 못 들어와서 계속해서 지금 팹을 멈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그리고 미국에 새로 짓는 공장을 지어놓으면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공장을 천천히 짓기 시작하는 정도까지 있어. 그런 악재가 계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삼성전자를 이제는 팔 때가 아니다. 대신에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매매하자. 관련돼 있는 거 뭐겠습니까? AI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국에서 AI 쪽, 그것도 변동성을 키우기 위한 전략. 하이닉스. 만약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하이닉스를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하이닉스를 보유하는 게. 근데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 변동성에서 하이닉스가 더 크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럼 변동성은 어디서 공략해야 되는 거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쪽입니다. 실제로 저는 한미반도체로 10%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었고요. 이수페타시스로 거의 한 70% 넘나드는 수익 구간을 5월 달부터 만들어냈습니다. 하이닉스도 대략 한 30%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삼성전자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 삼성전자를 활용해서 반도체 종목군들 그리고 AI 종목군들, 한국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없지 않다. 그것도 변동성을 함께 공략을 했을 때 꾸준하게 긍정적인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실제 계좌 내용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보여드릴게요.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 화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 계좌에서 직접 매매한 매수와 매도 구간이 다 찍혀요. 여기 매수, 여기 매도, 매도, 매도 다 찍혀 나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만 매매 구간 잡았고 151% 7월 28일 이렇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내려보면 더 있어요. 7월 1일 날 188% 언제 샀어요? 신고가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하이닉스라 그랬죠. 그렇죠. 관련돼 있는 거 34% 언제? 3월 달 거의 말이죠. 이때 매수해서 7월 2일 날 매도한 결과 34%의 수익 구간. 삼성전자가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를 보더라도 어때요? 76% 언제? 반등 확인하고 저가를 잡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이 삼성전자가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입니다. 둘 다 잡준가요? 아닙니다. 이수페타시스는 PCB 쪽에서 굉장히 마켓시어가 높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뭐 지금 HBM 쪽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뒤처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는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나빠질래 나빠질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고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코스피 5천을 보낸다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세제 개편안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 뒤통수인가? 이런 내용이 나올 법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약간 출렁이기 시작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금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미증시도 신고가 구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이 필요한 구간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물론 여기 화요일 날 장 끝나고 이제 한국 시간이 아니라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이 되겠죠. 이때 미국 장이 끝날 때 무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관련된 이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요인들이 흔들리는 구간까지 왔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매매 구간 잡아야 되고 삼성전자의 타점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지금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까지도 우리가 관련된 종목군들 있죠. 같이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신고가 구간 가격을 보고 매매한 결과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보시면 코스피 보합권 마감 이거 오늘 내용입니다. 8월 6일 날. 자, 내용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 영향. 트럼프 반도체 관세 코멘트 있었다. 미증시 내렸고 삼전 하이닉스도 내렸다. 초대형주의 약세에 시장은 보합권. 보세요. 하이닉스도 빠져, 삼성전자도 빠져. 근데 시장은 안 빠졌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다. 그 종목군들은 주도주군에 있다. 그리고 저는 그 주도주군만 적극적으로 공략한다. 근데 주도주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반도체도 들어간다. 왜? 하이닉스가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이격을 좁히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미증시도 당연히 빅테크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럼 AI 쪽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받은 파운드리 쪽 수주가 어디죠? AI6 물량입니다. 어디서? 테슬라에서. 다방면으로 봐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 다방면에 대한 부분이 가격에 다 녹아 있다고요. 이미 다 반영이 끝났다고요. 7만 원인데 야 삼성전자 지금 7만 원 가는 게 말이 돼? 실적도 안 좋은데 하이닉스가 실적이 더 잘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제가 풀어서 매일매일 이야기를 드리고 무조건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조정받을 때 받은 거다. 무시하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되고, 항상 제가 주도 섹터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이 안에서만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쭉 올려보면 8월 6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 또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150%, 18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든 거 확인시켜 드렸죠. 그 내용처럼 뭐가 나와요? 그쵸? 확인되는 즉시 올려서 잡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가는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선반영 구조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타점 공유해드리고 가격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방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76%. 그쵸?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모두 다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고요. 여기가 다 빠졌겠거니 이런 예상조차 하지 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삼성전자 안 올라갈 때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마세요. 대신에 사지도 마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고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사도 됩니다. 하지만 보유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타점이 중요하죠. 그 전에 우리가 할 거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거 뭐예요? AI 가속기 쪽 이쪽이라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조금이라도 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때요? 34%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만 매몰돼 있을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가이드 삼아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가격을 보고 매매를 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공이 나온다고요. 반도체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보셨던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것들 100% 이상의 수익 구간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나온다고요. 보시면 ABL 바이오 어때요? 그쵸? 수익 구간 76% 시장 안 좋았었던 4월 달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격 보라 그랬죠?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올라갈만 하면 떨어지는 것 같고 이제 다 떨어졌나 싶으면 올라가고 그래서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보이시는 ABL 바이오처럼 70%대 수익 구간이 가능합니다. 올해만 그런 거냐? 아니요. DI나 이런 것들 있죠.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실제 DI의 실적이 엄청 좋아졌느냐? 아니요.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24년도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24년 초 6,000원, 고가 얼마? 3만원. 몇 배? 4달 동안 5배. 근데 실제 5배만큼 실적이 좋아졌나요? 아니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기대감이 있었을 때 뭘 만들어요? 신고가. 신고가부터 매매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런 결과 어때요? 25% 수익, 14% 수익, 내려보면 26% 수익, 22% 수익 이렇게 들어옵니다. 신고가 구간에서만. 이 모든 내용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반도체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